카메라 돌아간다. 야, 이거 생명 다양성과 보존하는데 내가 지금 맘만 먹으면 정말 10분 안에도 끝낼 수 있어.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줄까? 네. 자, 한번 해보자. 자, 220페이지. 생물 다양성이야. 다양성. 이거 그냥 외우면 돼. 다양성. 세 가지 부류의 다양성이 있어. 유전적, 종, 생태계. 유전, 종, 생태계. 자,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유전은 뭐냐면은 한 종에서 사람이면 사람들도 여러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다양성이 있어야지만이 생존에 유리하다 이거야. 종 다양성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 하나의 지역 안에서 여러 종류,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식물도 있어야 되고 뭐 동물도 이런 동물 저런 동물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게 있어야지 그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된다 이 얘기야. 생태계는 뭐냐면은 환경. 이 지역도 물가도 있어야 되고 산도 있어야 되고 바다도 있어야 되고 뭐 늪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생태계가 다양하게 있어야지 다양성이 유지된다 이 얘기야. 그냥 이것밖에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냥 유전적은 종 내에서 종은 종이 여러 종류여야 되는 거, 생태계는 생태계가 이제 환경 자체가 여러 개여야 된다는 거.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봐봐. 한 종에서의 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이야. 그러니까 이게 종이 다양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한 종에서 유전적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양한 유전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종이 여러 개 있어야 되고 이 얘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이 더 많아져야 된다. 이게 다양성의 그냥 3단계 그냥 구조야. 근데 나와 있는 말들은 결국 보면은 그냥 도덕 얘기가 되는 거지. 봐봐. 개체수 같은 종 다양성 같은 경우에는 나무 같은 경우도 나무 하나만 그 지역에 계속 있으면은 다양성이 없는 거야 얘네는. 그럼 만약에 그 식물을 먹고 있는 사는 예를 들어서 그 식물을 먹는 포식자가 있다면은 그 식물을 먹는 애들만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다양성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양한 종들이 같이 살아 있어야지만이 뭐 다양성이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생태계 다양성은 이거 마찬가지. 이게 아까 얘기한 환경이 다양해야지. 열대 우림도 있어야 되고 바닷가도 있어야 되고 농경지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어떤 다양성을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고 변화할 때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에 적응을 하면서 살 수 있다. 그냥 이 얘기야 이. 그래서 이거 도덕적 얘기고 221페이지에 있는 요 한마디. 자.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모두 생물 다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냥 딱 이 얘기 한마디가 제일 중요해. 그럼 다양성이 있으면 뭐가 좋으냐? 자, 먹이 사슬이 좋니? 먹이 그물이 좋니? 사슬. 그물이지. 너 중학교 좋은 데 나와야 돼 그래서. 같은 학교 아니야? 자, 그물이 좋다고. 왜냐면은 봐봐. 자, 사슬은 좀 이따 나와. 좀 이따 나오는 거 미리 얘기하자면은 자, 풀떼기를 먹는 애들이 있겠지. 그치? 얘는 1차 소비자라고 하잖아.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있고 마지막 최종 소비자가 있어. 얘가 지금 식물이면은 여기 뭐 메뚜기고 메뚜기 먹는 애들 뭐가 있을까? 개구리? 개구리가 있고 개구리를 먹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요렇게 맛있어. 안 먹어봤지? 개구리는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모르고 먹어야 맛있어. 나도 모르고 먹었다가 이게 개구리인 거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먹는 순간 굉장히 맛있었어. 자, 이렇게밖에 한 종이 예를 들면은 이 종이라는 게 한 생태계 안에서 한 환경 내에서 얘네들만 있는데 갑자기 얘네가 사라졌어. 그럼 얘네들도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자, 얘네들이 죽어도 다른 식물들이 있고 먹는 애들도 얘 말고도 뭐 다른 애들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내가 사람이 최종 소비할 수 있는 게 과연 얘네들만 소비 안 해도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것들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면은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은 내가 생존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야. 자, 생명체, 유전자는 있잖아. 너희들 다 생각하지 마. 이제 생명공학을 조금 공부하다 보면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진짜 재밌는 건 딱 그거야. 생명체는 있잖아. 딱 하나야. 생존과 번식. 모든 게 이걸로 연관이 돼 있어. 그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 생존과 번식이 유리하기 때문에. 생존과 번식. 특히나 여기서 생존이 되겠지. 먹어야 살 거 아니야.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사슬로, 이건 사슬이고 이건 그물이잖아.
하나의 사슬로만 되어 있을 때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특별한 멸종이 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지. 근데 이것도 왜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하냐면은 자, 이 메뚜기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메뚜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떤 메뚜기 한 종이 있잖아. 갑자기 얘네들 메뚜기만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얘네들이 멸종이 됐다고 치더라도 다른 메뚜기들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죠. 얘네들이 이제 개구리들이 먹을 수 있는 들이 계속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종 다양성이라는 건 마찬가지. 이 안에 얘네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야지. 여러 개가 있어야지 그물을 이뤄가지고 생태계를 이룰 수 있는 거고, 생태계는 이런 환경도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애들도 있고 이런 환경에서 사는 애들도 있어야지만이 다양성이 유지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거. 자, 지금 이 유전적 다양성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니? 한번 뉴스에 산 정도는 한 번쯤 보지 않았을까 싶어. 바나나하고 감자. 니들이 먹고 있는 바나나랑 감자는 전 세계로 종이 딱 한 종이야. 딱 한 종만 지금 살아남고 있어. 그럼 만약에 걔네들이 없어지잖아. 뭐 어때? 걔네들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사실 바나나는 현재 그런 상황이야. 바나나는 지금 걔네들만 공격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못 찾아내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그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농장에다가 그 방역이나 이런 것들 엄청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걔네들이 만약에 딱 그 종이 멸종이 되잖아. 그럼 니들은 바나나를 지금처럼 싼 가격에 먹을 수가 없어. 감자도 지금 마찬가지야. 감자도 지금 유전 교배를 해가지고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감자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회사가 어딘 줄 아니? 말하면 알 거예요. 맥도날드야, 맥도날드. 맥도날드에서 키우는 그 감자 그 한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전 세계 감자의 80%가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알기로는 그래. 걔네들이 지금 만약에 뭔가 공격을 어떤 그 걔네들만 공격 당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생겨서 걔네들이 멸종하잖아? 그럼 이제는 햄버거보다 감자가 비싼 날이 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문제가 돼서 사실 유전적 다양성이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냐하면 걔네들이 키우기가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걔네들을 많이 키우는 거거든. 돈이 덜 들어가니까. 이게 다 또 시장 논리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그냥 우리가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을 배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요거는 다 도덕적 얘기잖아. 끝냈지? 자,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 이거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야, 지금. 생물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이 왜? 변이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환경 변화에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환경 변화라는 게 이거. 바이러스 같은 거에 침투를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야. 종 다양성의 안정성. 사슬보다는 그물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의 다양성. 다양성이 높은 서식지가 환경 요인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변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생물자가 쭉 보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생물 다양성의 감소와 원인과 보전. 요거는 몇 개 외워야 돼. 자, 환경 파괴지. 생물 다양성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건 그냥 인간이야, 인간 그냥. 인간이 지금 다 헤쳐먹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생물 다양성 감소 원인은 생태계를 위협하는 요인과 완전히 동일해. 첫 번째는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 개발을 하면은 걔네들이 살아야 되는 자연 공간이라는 게 사라지잖아. 그리고 단편화라는 것은 이름이 뭐냐면은 봐봐. 서식지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딱 끊어버렸어, 도로로. 그치? 얘를 단편화라고 그래.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이 일로 이제 못 가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못 가고 이 지역과 이 지역이란 게 상호 나눠져 가지고 다시 새로운 그냥 지역이 되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이렇게 넓은 데서 살 수 있었던 어떤 토끼 한 마리는 한쪽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지. 이제는 그 생활 공간이 좁아지는 거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파괴가 돼가는 거지, 점점. 그래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산을 깎아가지고 만들 땐 여기다 뭘 만드니? 생태 이동 통로라는 걸 만들게 돼 있어. 나중에 이제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에서 가지 말고 뭐 이렇게 놀러 갈 때 보면은 자, 터널 같은 거, 그러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거 산을 깎아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여기 위로 이렇게 있잖아. 그냥 흙을 덮어놓게 돼 있어. 그래서 생태 이동 통로, 여기 있네. 옆에 나와 있네. 223페이지 생태 통로 있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얘네들을, 물론 이제 여기 아예 길이 없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왔다 갔다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두 번째는 불법 포획, 남획 이런 거. 이게 도덕적 얘기 아닌데, 그렇지? 외래종 환경오염. 뭐 이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23페이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노력. 요것도 세 가지를 외워야 됩니다.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이라고 돼 있냐? 국제적이라고 돼 있냐? 자, 근데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야? 개인적인 노력은 너무나 명확해. 그냥 내가 뭐 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고 환경 보존 잘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노력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국가적인 노력이야. 국가 사회적인 노력. 나머지 전부 다 국가 사회적인 노력이야.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서는 안 나왔나? 자, 이게 봐봐.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은 어쨌든 뭐 국경이란 게 있지만 그 국경은 사람이 정해놓은 거지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생명체들이나 뭐 지구가 정해놓은 게 아니잖아. 그러면 봐봐. 뭐 남북한은 지금 사실 좀 특별한 경우라고 치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중국하고 이렇게 북한 중국하고 북한은 또 그것도 이상하니까 중국하고 몽골이 붙어있지. 그럼 얘네들하고 여기하고 이 국경에 있는 애들은 여기 환경이나 여기 환경이나 다를 게 없잖아. 똑같거든 사실은. 근데 여기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얘네랑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지. 얘네들 국제적 노력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냥 국가적 노력이라고 해야 될까? 국제적이라고 봐야지 조금 더 나는 맞다고 생각해. 지금 여기는 좀 그런 제대로 된 게 안 나와 있는데 이거 국가적 노력으로 봐야 된다. 왜냐면은 자, 내가 이래서 헷갈리지 말라는 게 뭐냐면 국제적 노력은 있잖아. 그냥 협약 그것만 생각해. 국제적인 노력은 그냥 협약 아니면 다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버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도 이게 사실 되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나도 지금 교재나 이런 것들 여러 군데를 뭐 찾아보고 이제 과학 지도서 같은 것들 쭉 찾아보면은 그냥 일단 얘는 협약만 해당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을 볼 때쯤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는 해줄 거야. 그때 학교 선생님하고 명확하게 이걸 찝어야 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있잖아. 개인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안 된다. 선생님들한테 절대로. 애들 다 있는 데서 확인을 받아야 돼. 선생님들 딴소리 되게 많이 하거든. 특히나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너희들 학생부를 쥐고 있다라는 굉장한 갑질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들 학생부 하나 제대로 써주고 안 주고가 자기 권한이거든. 그 권한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는. 그러니까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딴 애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때 따지듯이 얘기하지 말고,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선생님,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라고 딴 애들이 다 같이 들어야지만 그게 효과가 있어. 절대로 혼자 가가지고,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니? 자, 요거 사회 국가적인 노력하고 국제적인 노력이라는 것은 조금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국제적 노력이라는 것은 딱 그냥 하나, 협약만 생각해.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협약 몇 개 있지? 여기 국제 협약 해가지고 여기 옆에 보면 한 3개 정도가 나와 있지. 얘 같은 경우는 내용을 반드시 암기를 합시다. 이런 것들 있잖아. 가끔씩 내용 딱 나눠놓고 이런 것들을 한 협약은 무엇입니까? 해가지고 문제가 가끔씩 등장을 해. 여기서 나와 있는 거 있으니까 이제 이거 말고 사실 되게 많기는 많은데 여기 있는 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니까 이런 것들만이라도 반드시 좀 외워두고 그때 당시에 어차피 너희들 지금 딱 학교 들어가면 다 까먹어. 이거 다시 배울 때쯤 이거 다시 꺼내보지 않겠니? 이 단어를 배울 때쯤 그때쯤에는 이거 반드시 확인을 하고 암기한 다음에 시험을 보면 좋을 거야. 자, 끝났잖아. 간단하지? 다음 자, 그 생태계의 구성. 야,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야. 이거 쉬워 이거. 봐봐. 생태계는 개체, 개체군, 군집, 그 다음에 생태계. 개체, 개체군, 군집이라고 되어 있니? 군집, 생태계. 이렇게 그냥 위로 올라간다는 거야. 올라가는데 개체는 그냥 생명체 하나 딱 되는. 개체군은 뭐야? 그 동일한 생명체, 같은 종의 생명체. 같은 종의 생명체. 여기 사람 9명 모여있는 거 우리 개체군이야. 그럼 군집은 자, 여러 개체군들 같은 종들이 여러 종류. 이게 아까로 치면 뭐야? 종 다양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돼. 여러 종. 여러 종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냐. 이걸 우리는 생태계라고 하고, 생태계는 뭐야? 그냥 이게 상호 간의 연관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 다 어렵지 않지? 야, 생태계는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은 생명체 요소가 그리고 비생명적 요소가 있어.
생명 요소는 그냥 거기서 살고 있는 생명체 전부 다를 생명체라고 하니?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나? 생물적 요인. 교과서 내려가자.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아니, 너무 뻔하잖아. 이거 그냥 생명체들이야. 그냥 동식물들. 뭐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라든가 뭐 세균들 전부 다야. 비생물적이 뭐야? 그냥 흙, 공기, 환경 이런 것들, 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뭐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다 나왔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생물들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분해자가 있지. 자, 생산자 뭐야? 식물이야, 식물. 탄수화물을 합성하는 애들. 식물을 우리 생산자라고 하고, 얘네들을 먹는 걸 소비자라고 하는데, 소비자는 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뭐 최종 소비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연관이 되어 있고, 얘네들이 다 죽으면 어떻게 돼? 박테리아들이 얘네들 다 썩어 분해해가지고 다시 생산자에게 양분을 공급해주지. 이게 바로 생태계 순환이야. 너무 간단한 얘기지. 자, 봅시다. 자, 생태계 구성 요소는 있잖아. 이 비생물적 요소랑 생물적인 요소가 서로 상호간에 연관을 맺고 있어. 당연하지. 이것들이 뭐 빛이나 온도라든가 뭐 기온이라든가 뭐 물이 얼마나 많은 습도 이런 것들이 내가 얘네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결정하잖아. 뭐 사막같이 굉장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그 증산작용을 막기 위해서 선인장처럼 잎이 뾰족한 애들이 나타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비생물적 요인이 결국 생물적 요인에다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 생물이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서 풍화작용 이런 것도 있잖아. 뿌리가 예를 들어서 돌을 깬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런 비생물적 요인에다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뭐 온도를 낮추고 이런 것들 다 생물적인 요인으로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3번에 보면은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있지? 여기 보면은 요거는 몇 가지 우리 지난 시간에 보면은 뭐지? 외권, 기권, 지권, 수권, 뭐 생물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상호간에 막 관계 이렇게 막 했었잖아. 뭐 탄소의 이동도 했었고, 뭐 어떤 것들은 어떤 현상은 뭐와 뭐와의 관계다 뭐 이런 것처럼 했을 때 요것도 좀 비슷하게 비생물적 요인에 어떤 요인들이 생물적 요소에 어떤 요소에 영향을 주더라 아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많은 양의 어떤 다양함이 있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암기할 게 아니라 딱 봐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돼 그냥 그때로. 자, 다음 생물과 환경 간의 관계. 자, 이게 바로 비생물적인 요인들이 생물적인 요인들한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빛이 센 지역과 빛의 약한 지역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따라서 잎의 조직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빛의 파장, 요거는 조금 기억을 해줍시다. 자, 이것도 이제 전자기학 얘기가 나오는 건데, 봐봐. 바다가 이렇게 깊이가 있을수록, 자, 여기 바다 표면이 있고, 자, 빛이 깊이 들어가는 게 어떤 색깔의 빛이 깊이 들어갈까? 자, 빨주, 노초, 파란보가 있으면. 이게 있으면은 어떤 빛이 더 깊이 들어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 어디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그랬어? 보라색. 그래서 자외선이 세균을 죽인다고 그랬잖아. 자외선을 쭉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 바닷속도 있잖아. 붉은색 빛은 요 정도밖에 못 들어가. 빨강. 자, 중간까지 들어가는 것들은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녹색이라든가 파란색, 녹색. 이런 색이고, 아주 깊은 데까지 들어가는 애들은 보라색이야. 파란 안 보니까. 파란색, 보라색 이런 것들이 얘기했지? 파란색 여기 녹색이라고 하지. 녹색. 파란색으로 할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그럼 봐봐. 얘네들은 빨간색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냥 아무거나 다 빛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사실 빨간색은 들어가지도 못해. 조금밖에 못 들어가. 그냥 이것을 좀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너희들이 외우기가 힘드니까, 자, 빨간색은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하고 녹색이 아주 조금 들어가. 조금 밑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보라색, 이제 파란색과 보라색. 여기 사실 그래서 갈색 위주라고 생각하면 돼. 갈색이 들어간다고. 미쳤어. 왜 정신 못 차리냐?
다시 처음부터 할게. 자, 여기가 그러면은 빨주노초, 파남, 복까지 들어간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이 바닷속에서 광합성을 해야 하는 애들이 뭐 해조류잖아. 해조류. 우리가 흔히 미역 이런 것들. 얘네들을 보면은 이 깊이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 보면 옆에 봐봐. 여기 위쪽에 있는 게 녹조류야. 중간에 있는 게 갈조류고 맨 가장 깊은 게 있는 게 홍조류거든. 보면은 봐봐. 얘네들은 보라색을 이용해야 되는데 왜 빨간색일까? 그러니까 이곳이 거꾸로라는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 봐봐. 내가 빨간색을 흡수하면 빨간색으로 보이니? 안 보여. 빨간색을 흡수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안 보이는 거야. 얘네들 같은 경우는 빨간색을 흡수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빨간색 불빛이 안 들어오니까 이 깊은 데까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돼? 보라색 빛을 흡수하면 돼. 보라색 빛만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빨간색 빛은 반사를 시켜버리는 거야. 어차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데 얘가 있잖아. 홍조류를 실제로 내가 바다 깊이 들어가서 보면 빨간색으로 안 보여. 당연하지. 거기서 빨간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바닷속 깊은 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너희들 혹시 스킨스쿠버 같은 것들을 해보면은 그치 막 30m까지 너희들은 들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드밴스야. 그런 거 잘 모르지. 오픈 워터에 어드밴스가 있고 이제 이게 오픈 워터가 있고 그러거든. 근데 스킨스쿠버를 하면은 내가 사람 없이 옆에 도움 없이 몇 미터까지 들어갈 수 있냐 그런 게 있어. 저기 이런 거 다 할 수 있게끔. 군대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했어. 하기 싫은데. 되게 깊이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그 색깔로 안 보여 전혀. 얘네들 빨간색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 그럼 얘네들을 들고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면 빨간색이 되는 거야. 뭐 우뭇가사리 이런 거 있잖아. 얘네들이 홍조류잖아 대표적인. 실제로 보면 빨간색이야. 바깥에 보면은. 왜냐하면은 붉은색을 반사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네들이 있는 애가 홍조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갈조류. 갈색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갈색을 한 거고, 녹조류는 뭐야? 그냥 빨간색 이런 것들을 받다 보니까 나머지 것들 한꺼번에 반사를 시키다 보니까 녹색의 조류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갈조류가 뭐 미역이나 이런 거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그냥 암기하세요. 암기. 여기는 적색광이 이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오고 뭐 중간에 예를 들어서 뭐 황색광 그 다음에 청색광이라고 들어오긴 하는데 얘네들이 청색광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야 하다 보니까 청색을 흡수해서 빨간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얘가 홍조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갈조류, 녹조류가 되는 거다. 이름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다 라는 거야. 그리고 1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개화 시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냥 환경에 대한 영향이지. 어려울 거 없지. 여기서는 이해해야 될 게 전혀 없어. 요거 말고는. 알겠지? 자, 다음. 계속만 나오는 거야. 처음에 나온 게 뭐야? 빛과 생물 나왔어. 두 번째, 온도와 생물 나왔어. 그 다음에 물과 생물, 토양과 생물, 공기와 생물, 인간과 생태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뭐야 지금 이 비생물적인 요인이란 게 우리 생물적인 요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주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건 빛하고 온도야. 빛하고 온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표시 자체는 조금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어. 예를 들면 여우 같은 경우도 추운 데 사는 데는 귀가 작고 사막여우 같은 귀가 큰데 이게 왜 귀가 크고 작고 할까? 온도 때문에. 왜? 유지. 그렇지. 내 몸이 표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체온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체온을 잃지 않기 위해서 표면적을 짧게 만든 거야. 귀를 짧게 만든 거지. 그런데 사막여우 같은 경우는 덥잖아. 체온을 많이 최대한 방출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을 넓게 해가지고 귀를 크게 만들어졌다. 뭐 이런 요인들에 인해서 같은 종에서도 다양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것이고, 뭐 식물 같은 경우는 뭐 다 당연히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알잖아. 낙엽이 뭐야? 온도가 떨어지면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낙엽을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야. 단풍이 왜 생기니? 단풍이. 자, 날씨가 추워지면 단풍이 생기지. 단풍이 생겨. 그럼 왜 단풍이 생길까? 빛을 하나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봐봐. 녹빨주노초지. 초록색이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되는 게 그 뭐지? 단풍이잖아. 초록색이었던 잎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바뀌었어. 그럼 뭐야? 빛의 파장을 좀 더 다양하게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예전에는 내가 녹색이면은 녹색 이하의 빛은 다 반사를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현재. 녹색 이하의 빛들, 빨리 노초, 파, 남, 보 이런 빛만 받았었는데 그 다음부터 못해. 이걸 다 받으려고 빨간색, 노란색으로 바뀌는 거라고. 근데 이제 그것도 못해. 그러면 떨어뜨려 가지고 어떻게 돼? 내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하는 거야. 잎을 통해서 증산작용해서 나의 수분이 빠져나가잖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낙엽으로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말라 죽여버리는 거지. 그게 온도의 작용이야, 온도. 단풍도 색깔이 왜 그런지를 다 결국에는 전자기파 얘기야, 전자기파. 물, 토양, 공기, 생태계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여기가 요거 하나만 조금 생각하고 나면은 오늘 끝 날 것 같은데. 자, 아까 얘기했던 거 먹이 사슬이 좋습니까? 먹이 그물이 좋습니까? 먹이 그물이 좋아요. 그냥 그거 하나야. 먹이 사슬은 하나였는데 먹이 그물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서 그물이처럼 되어 있는 거. 이게 훨씬 더 다양성이 있고 좋은 거다. 자,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이란 건 어떻게 돼? 자, 얘가 생산자가 만들어 에너지를 그것을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먹고 그것이 죽으면 분해자가 다시 한번 회전 순환을 시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너지 흐름이고요. 자, 생태 피라미드에서 일단은 요거 있잖아. 저기 뭐지? 245페이지에 2번 요걸 먼저 볼게. 요거 먼저 본 다음에 생각을 해보자. 자, 봅시다. 보통 생태 피라미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밑에 생산자가 워낙 많고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산자의 개수는 점점점 줄어들어. 여기가 생산자고 1차, 2차, 3차 소비자라고 한번 해보자. 근데 이때 만약에 이제 평형을 이루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야. 갑자기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이유인지 몰라. 어떠한 이유에서 갑자기 1차 소비자가 늘었어. 그러면 1차 소비자가 갑자기 이렇게 늘어버린 거야. 얘네들은 원래 있던 거 그대로고 얘네들도 원래 있던 거 그대로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일단 첫 번째 생산자 얘네가 줄어들겠지. 얘네들이 엄청 처먹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줄어들어. 이렇게 줄어들어. 그런데 얘가 늘어나니까 먹을 게 많아지니까 2차 소비자도 장량이 늘어나겠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3차 소비자도 굉장히 최종 소비자도 늘어날 거야. 그런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줄었다는 거지. 얘가 줄으니까 얘가 못 먹어서 죽기 시작해. 그러면은 다시 얘네들이 줄어들어. 이렇게 1차 소비자가 얘네들은 좀 줄어드는 상태고 얘네들은 줄어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 거야. 지금 2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는 또 여전히.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제 또 먹을 게 없어지니까 줄어들어. 얘네들 줄어들어. 얘는 먹일 놈들이 얘를 생산자들을 먹어야 될 놈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늘어나겠지. 그치? 그래서 다시 이 평형을 찾는다는 거야. 그냥 요 순서대로 가는 거야. 이거 되게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 봐봐, 여기 봐.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은 2차 소비자가 당연히 증가를 하는데 생산자가 감소를 한 거야. 이 먹을 게 없으니까 1차 소비자도 감소를 할 거고 2차 소비자 다시 감소할 거고 얘네들 처먹는 놈들이 줄어드니까 다시 생산자들은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생태계 평형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생태계 평형이거든. 근데 이것을 지금 교란시키고 있는 게 사람이야. 사람이 이것을 막 이상하게 교란시키고 있지. 얘를 늘려도 얘를 갑자기 또 인위적으로 늘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소비자, 생산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소비자에 이르는 어떤 생태 피라미드. 자, 244페이지. 요거 몇 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잘 기억해자. 자, 생태 피라미드. 자, 일단 밑에 보면은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 자, 야, 있잖아. 생산자가 다 커, 이거는 봐봐. 다 이런 식의 돼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 봐봐. 개체수는 일단은 생산자가 제일 많고, 그 다음 올라갈수록 줄어드는 게 당연하겠지.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야. 자, 생물량도 이 양이 뭐냐면은 그냥 어느 한 공간에 있는
그 생물들의 어떤 절대 질량을 얘기하는 거야. 질량을 얘기했을 때 당연히 얘가 많으니까 많은 식으로 되겠지. 그리고 워낙 많으니까 그냥 에너지도 훨씬 높아. 그런데 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있어. 자 첫 번째 개체의 크기. 자 이것은 보편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완전히 전부 다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개체 크기는 있잖아. 위로 올라갈수록 더 커져 점점. 그렇지 않겠니? 너무나 당연하게도 걔네 하나하나의 개체 크기. 박테리아 뭐 식물 하나보다 고사리보다는 그걸 먹는 어떤 동물들이 뭐 소가 더 클 것이고 소보다는 사람이 더 크게 소가 더 큰가? 아무튼 개체 크기는 기본적으로 좀 올라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 에너지 소비는 또 얘네들이 1인당, 개체당 에너지 소비는 또 위로 올라갈수록 커져. 당연하지? 그치? 몸이 큰데 에너지 소비도 더 많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피라미드를 그리는데 이렇게 옆 피라미드를 그리는 게 가끔씩 몇 개가 있는데 가끔씩 등장해. 이것은 뭐 시험 문제에서 나와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통합과학 시험 문제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 이거 생명과학에서는 가끔 등장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면 좀 좋을 것 같아. 자 사실은 오늘 이제 다 된 거고 다음 장 봐볼래?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얘기. 생태계 파괴하는 주범들이 뭐냐 이런 것들이야. 아까 얘기했었던 거 그 전부 다지. 거기 있는 것들이 지금 쭈루루루룩 되어 있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이 노력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거 뭐 개인적, 국가 사회적, 그리고 국제적 이런 노력들이 다 포함이 돼가지고 되어 있는 거야. 자, 봐봐. 했지? 지금 몇 시야? 12시 3분. 아, 넘어버렸어.